첫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는 이제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호펜하임은 현재 리그 9위로 남은 일정에서 최대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진출이 가능한 6위까지 바라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에 포커스를 맞출 듯 보여집니다. 바뀐 UEFA 룰에 의해 분데스리가는 리그 5위까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4위인 라이프치히는 남은 일정 결과와 상관없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3, 5위 팀들 간의 승점 격차가 매우 좁기 때문에 순위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펜하임의 마타라조 감독은 백스리 기본 포메이션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 특징인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로 과거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이름을 알렸던 감독으로 호펜하임에 와서도 이란 전술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공격에서 장점과 수비에서 단점이 정말 확실한 팀으로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전술 스타일인데 실제로 호펜하임은 지난 리그 31경기에서 55득점과 63실점을 기록했으며 경기당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3.8골인데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리그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28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 1대4 승리를 기점으로 최근 리그 4연승을 기록했으며 5위였던 리그 순위를 4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고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리그 4위 이상 자리는 어느 정도 확보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로제 감독의 전매 특화 전술인 4-2-2-2 포메이션은 윙어 혹은 윙포드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좌우 풀백들에게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주문해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2선과 1선에 배치된 4명의 선수들은 파이널 지형에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2선에 배치되는 다니 올모와 사비 시모스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물론 2선에서 좌우, 중앙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선수들이기에 인플레이 중에 자연스러운 스위칭이 많으며 이러한 변칙성은 상대 수비에 큰 혼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마타라조 감독의 호펜하임은 장단점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팀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8골을 득점했지만 실점이 10골로 상당히 많은 모습이며 직전 보험전에선 무려 35번의 슈팅을 허용했는데 보험이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긴 하나 한 경기에 35번의 슈팅을 허용은 상당히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리그 8경기에서 7승 1무 0패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무려 24골을 넣었고 5실점밖에 기록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전방 투톱 로이스 오펜다와 벤야민 제슈코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라이프치히의 승리 배당이 초기 1.8대에서 1.5대까지 정말 말 그대로 급락한 모습인데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흐름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지만 최근 리그 원정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고 저는 이 흐름을 이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승점 8점 삭감되는 중징계가 있었음에도 최근 좋은 성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온 상황이며 이번 시즌 승격한 루턴은 노팅엄, 번리와 함께 마지막 한 장 남은 잔류권을 두고 시즌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루턴은 최근 리그 14경기에서 1승 3무 10패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기대 실점인 XGA는 35.92 XGA로 리그에서 가장 높은 형편없는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루턴이 후반기 들어오면서 1군 스쿼드에 정말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사카보레나 오그베네 등 많은 부상자들이 있지만 가장 좋지 않았을 때에 비하면 많은 부상자들이 복귀한 상황이고 하시오카가 오른쪽 스토퍼가 아닌 자신의 원래 포지션 오른쪽 윙백 포지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시오카의 스토퍼 기용은 루턴이 자주 실점하는 패턴들이 보통 오른쪽 측면에서 문제가 되면서 시작되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롭 에드워즈 감독의 루턴은 백스리와 백포 포메이션을 혼용하는 팀이며 빠른 공수 전환이 특징입니다. 공격 전환 시엔 최전방 스트라이커 칼튼 모리스의 제공권을 이용하기도 하며 타이트 총 또는 로스 바클리가 빠르게 볼을 운반하거나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압박이 풀렸을 때 대처가 매우 불안하다는 점으로 특히 박스한 수비 대처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션다하치 감독 에버턴은 앞서 바이트 승점 8점에 삭감되는 징계가 있었으나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더욱 놀라운 기록은 4승을 모두 홈에서 기록했는데 이 경기가 모두 클린시트 경기였다는 점이고 그 상대팀 중에는 리버풀도 있었습니다. 에버턴은 리그 순위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에버턴의 클린시트 기록은 총 12번으로 에버턴보다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한 팀은 아스날이 유일합니다. 션데이치 감독은 벌리 시절부터 수비 전술에는 정평이 나있던 감독으로 과거 벌리에서 닉포프 골키퍼와 변미, 타코오스키 센터백 조합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수비로 지난 17-18 시즌 벌리를 유로파리그에 진출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잉글랜드식 킥앤러시, 일명 뻥축구를 기반한 디테일이 떨어지는 공격 전술로 아쉬운 평가들이 많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션다이치식의 축구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기 칼버트 루인이 질병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지난 리버풀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웠던 모습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돌아왔을지가 관건입니다. 에버튼은 롱패스 전개 또는 측면 자원들을 통한 크로스 패턴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많았지만 최근에 중거리 슈팅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지난 34라운드 노팅엄전에서 이드리사 게여와 드와이트 맥넬의 중거리 포득점으로 2대0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드리사 게여는 노팅엄전과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최근 에버튼의 상승세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구딘스 파크가 아닌 루턴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 참고로 에버튼은 24년도 들어서 원정 경기 승리가 아직까지 없으며 지난 공식전 원정 10경기에서 0승 3 5패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원정 경기인 첼시전에서 6대0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또한 두 팀은 이번 시즌 리그와 FA컵에서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두 경기에서 모두 루턴타운이 승리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 흐름은 루턴타운 사이드로 배당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루턴은 리그 기준 홈 1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버튼은 일관성 있는 득점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타코스키와 브랜스웨이트의 수비력이 물이 제대로 올라있다는 점입니다. 종합해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픽은 3.0 언더이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에버튼의 플러스 0.1 티켓 승리 두 가지 모두 고려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됩니다.